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4일? 3월 23일인가? 아무튼 화요일이고 저녁 9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딱 그 새학기 지나고 조금 한숨 돌릴 때쯤이 된 것 같아요. 계획서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고 이제 슬슬 수업 준비를 하면 되는 그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진작부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방학 동안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좀 개인 치유의 시간을 갖느라고 해야지 했는데 꼭 그런 거 있잖아요. 학기 중에 더 바쁘니까 방학 때 영상을 찍으면 좋을 텐데 방학 때는 또 나름의 할 일들이 있어가지고 막상 영상을 못 찍고 새 학기에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영상을 찍고 싶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2월 말에 보통 학교도 그렇고 뭐 이제 다른 뭐 회사분들은 연말에 그렇겠지만 송별회 시즌 있잖아요. 저희는 2월 말에 송별회를 하거든요. 새학기 전에. 선생님들이랑 같이 전체 송별회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담 선생님들하고만 또 2차를 가가지고 좀 작은 좀 축하 자리를 만들었단 말이죠. 같이 근무하던 선생님이 또 교감으로 승진을 하셨어가지고 제가 원래는 술을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회식 자리에서 술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날은 제가 오늘은 꼭 첫 대리라 그랬거든요. 대리를 불러서라도 축하를 하고 가야겠다 해서 회식 자리에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잘 알고 지냈던 분들이란 말이죠. 그 선생님들 중에는 뭐 강사 선생님이라든지 그러니까 1년 근무하고 바뀌는 게 아닌 계속 전담 팀으로 같이 지내는 선생님도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MBTI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MBTI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F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그 자리에 있던 선생님들이 다 놀라시면서 선생님 T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영문을 모르겠던 거죠. 전 완전 F거든요. 심각한 F인데 도대체 나의 어떤 면을 보고 저분들은 나를 T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선생님 완전 T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약간 서운했어요.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지? 우리가 몇 달 같이 근무한 것도 아니고 이제 저도 이 학교에 3년째 근무를 하는 거니까 3년, 그러니까 2년 동안 좀 가까운 위치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보셨으면 나에 대해서 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진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나? 이런 생각을 맨 처음에는 했었고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선생님들이 제가 T라고 느꼈던 그 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일을 할 때 근무를 할 때 그 모습이 T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저의 그 T의 성향보다는 제가 내향형의 완전 계획형이거든요. 통제형이어가지고 그런 저의 통제 성향을 뭔가 T로 좀 해석을 하신 게 아닐까? 그래서 저의 그런 통제적인 모습이 약간 T스럽게 비춰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근무할 때는 되게 좀 철두철미하게 하거든요. 확실하게 하는 걸 좋아하고 좀 애매한 거 안 좋아하고 딱딱딱 정해져서 이렇게 어떻게 보자면 그런 거죠. 제가 정리를 해서 담임 선생님께 드리는 그런 입장이지 뭔가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한다거나 그런 걸 잘 못하는 거죠. 제가 워낙에 통제형이고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바를 제가 다 받아들이면 불안이 커지잖아요. 왜냐면은 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저학년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고학년 선생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 목소리들을 제가 다 고려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다 고려하면 좋겠죠. 만약에 내가 노력을 다해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다 들어가지고 다 반영을 하면 힘들어도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현장에서의 어떤 그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정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일정이 잡혔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딱 그 정해주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좀 강하게 이렇게 압박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제 딴에는 나름대로 여유롭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최선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업무를 할 때 이렇게 크게 부딪히거나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런 모습에서 뭔가 티라고 느끼셨던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사실은 이것보다도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그 개학하고 이후거든요. 완전 이제 새학기 아이들 입학식하고 할 때에 점심을 먹고 원래 전담 선생님들은 그 계약을 하고 입학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로 등교를 하면 바로 수업을 안 하거든요. 첫날은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학급 규칙도 세우고 막 소개도 하고 이런 시간을 첫 주는 정신이 없게 지나가다 보니까 전담 선생님들은 오히려 그 주가 조금 그래도 한숨 돌리는 그런 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급식을 먹고 같이 이제 운동장을 한 바퀴를 돌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뭐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방학 때 혼자 홍대를 놀러 갔었거든요. 홍대랑 상수역이랑 그쪽을 다녔다고 그러면서 뭐 그 콘서트도 원래 콘서트도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혼자 다녔다 그랬더니 막 놀래시는 거예요. 어떻게 홍대 그 사람 많은 데를 혼자 갈 생각을 하느냐. 진짜 대단한 것 같다. 뭐 전에 뭐 흠뻑쇼도 혼자 갔다고 하고 자기는 선생님은 그게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되게 좀 자아가 단단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해주셨던 분이 저를 제일 오래 봤던 그 학교에서 제일 오래 봤던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뭔가 좀 그분은 외향형이셔서 저는 내향인이라 나한테 관심이 많고 타인에게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은 외향형이라 되게 사람들의 어떤 그런 특징 같은 거를 잘 캐치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분의 좀 말에 신빙성이 있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 평가를 받는 분이신데, 그런 분이 저한테 선생님은 내면이 되게 단단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그때 처음 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한 번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흘린 거죠. 왜냐면은 나는 당연히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아닌데 저분이 나를 잘못 보셨구나. 나를 되게 좋게 보시는구나. 나는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고 완전히 그냥 그 말씀을 무시했다가 그 말씀을 또 하시니까 선생님은 나를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하고 그 평가에 대해서 이제 외부 평가에 대해서 저를 좀 되돌아봤던 거죠. 그게 좀 충격이었어요. 내면이 단단한 것 같다고? 내가? 내가 내면이 단단한 것 같다고? 도대체 어느 면에서 나는 완전 멘탈 약해인데 그렇구나. 내면이 단단하게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일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저분들은 일로 만난 사이잖아요. 직장에서 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제가 하는 어떤 행동들을 보고 내린 평가란 말이죠. 그래도 24시간 중에서 근무를 하는 시간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잠자는 시간 빼면은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는 거잖아요. 꽤 오랜 시간을 같이 생활을 하는데 저렇게 봤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런 평가를 내리게끔 제가 행동을 했으니까 저런 결론을 내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되게 속이기 쉽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 지금까지는 좀 제 스스로를 피식자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 피해자라고 하면은 좀 비유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속였던 적만 있었지 제가 누구를 속여봤다거나
속이려고 한다거나 그럴 의도를 가진 적도 없었고.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분들이 저의 어떻게 보면 알맹이가 아니라 그 껍데기를 보고 그 껍데기만 보고 알맹이를 예상을 한 거잖아요. 너의 알맹이는 이럴 것이다. 근데 그게 틀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틀렸다고 해도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 티 같아요. 아 선생님 진짜 내면이 단단한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어떤 그런 것들을 발견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은 진짜 보이는 게 다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 내면에 아무리 엄청나게 많고 무수한 고군분투가 있다고 해도 저 사람들은 그냥 보여지는 게 나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거에서 좀 충격이 왔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아닌 척하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해야 되나? 저는 좀 척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좀 그 제 알맹이를 있는 그대로고 보여주는 걸 좀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그렇지 못해요. 제가 MBTI가 INFJ라서 겉과 속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에 약간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고자 하는 지향이 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꼭 나의 그런 부족한 면을 저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굳이 그러니까 약간 굳이였던 것 같아요. 내가 저렇게 부족해요, 저렇게 못났어요 하는 말을 저 사람들에게 왜 하지? 그리고 저 사람들은 믿지도 않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저 완전 F예요, 저 완전 멘탈도 약하고 저 완전 허당이에요 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제가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 필요가 없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그리고 그렇게 그런 척 하는 게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뭐 실제로 뭐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 뭐 굳이 나의 그런 부족한 면까지 다 이렇게 고해성사 하듯이 보여줄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좀 저도 저 스스로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게 작년 10월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10월부터 뭔가, 느낌이 왔어요. 뭔가 에너지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제가 계속 사주로 비유를 해서 죄송해요. 사주를 믿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주로 말을 하면 조금 더 제 마음이 잘 표현이 돼서 사주 물상을 표현을 할게요. 그 전까지는 제가 불씨인데 되게 작은 불씨였어요. 근데 10월부터는 뭔가 누가 장작을 넣어주는 느낌? 그래서 에너지가 좀 생기고 내가 좀 더 좀 사람이 커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생기고 뭔가 활기가 돋고 뭘 뭔가 이전과 다른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게 말로는 설명을 하기가 힘든데 그냥 뭔가 10월부터 그런 거 있죠. 잘 될 것 같다는 믿음, 근자감. 뭔가 이전과는 다르게 내가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때 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방학 때 좀 자기 탐구를 많이 했거든요. 공부도 많이 하고, 좀 여기저기 제가 원래 평소에 하는 것처럼 뭐 인스타그램에서도 항상 자기가 그 선호하는 쪽으로만 그 우리 알고리즘이 자꾸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그렇게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뭔가 심리학이라든지 종교 쪽이라든지 그런 글들을 막 읽어보고 막 고사성어 찾아보고 이러면서
좀 자기 탐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제 개인 생각에 빠지는 게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자기 생각에 잠식이 되면 거기에만 몰두를 하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충고를 했던 게, 그렇게 집에 혼자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혼자서만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좀 안 좋다. 우울감이 좀 빠질 수도 있고 뭔가 과거 생각에 좀 잠식될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에 빠졌다기보다는 뭔가 어떤 궁극적인 그런 지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좀 세우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람이 좀 생각이 흩어져 있을 때 그거를 분류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다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주적으로 제 원래 만세력을 제 만세력을 전 자세히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봐주려는 목적으로 사주를 좀, 제가 다른 사람의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주를 공부했던 거지, 나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에 대한 만세력을 자세히 안 들여봤단 말이죠. 근데 제가 제 좀 만세력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사주 팔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 아호가 있거든요. 뭐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렇게 이름 앞에 붙는 걸 아호라고 하는데, 제가 화정이라는 아호를 받았거든요. 선생님께서 지어주셔가지고. 근데 그 화정의 한자 뜻이 뭐냐면 빛날 화에 맑을 정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가 되게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날 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거라서 바로 아시겠지만, 정이 맑을 정자인데, 이 정이 어디에 쓰이냐면 그 우리 수정할 때 그 맑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 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자가 되게 예쁜 한자들만 한자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서 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어떤 제 지향점으로 삼고 싶기도 했고, 왜냐면 이름이라는 게 이 사람이 되기를,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그 바람이 들어간 게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유명한 선생님께서 제 사주를 보고 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지향을 가지고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막 뜯어봤는데, 저는 그 전에 제 사주를 잘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 제 사주 좀 봐주세요 하기는 했어도 제 사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진 않았는데, 제 사주가 어떻게 생겼냐면, 전 일단 일주는 을미일주거든요. 그래서 을이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꽃나무에, 미는 약간 마른 흙, 건조한 흙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사주팔자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텐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사주팔자가 8가지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연, 월, 일,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간이 있고 위에 떠 있는 천간이 있고 밑에 받쳐주는 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일지가 가장 나와 가까운 그 물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을미라고 했는데, 을은 을목이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전 나무인 거예요, 꽃나무. 근데 그 을목 밑에 미토라는 그 흙이 받쳐주고 있는 거죠. 나무인 나를 밑에 흙이 받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흙은 돈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주에 흙이 많으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벌겠죠. 어쨌든. 그 다음에 옆에 그 시가 있고 월이 있고 연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시하고 연에 그 해수가 있어요. 그 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랑 월의 위쪽에는 그 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화인데 정화, 병화라고 해가지고 그 불이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주적으로 봤을 땐 되게 좋은 사주예요. 왜냐하면 내 밑에 흙도 깔고 있고 옆에 물도 흐르고 있고 위에는 예쁘게 태양도 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사주인 것 같지만, 되게 좋은 그냥 사주인 것 같으면 제가 사주를 안 받겠죠? 그게 조금 참 이게
오묘한 게 엘리멘탈이라는 그 픽사 애니메이션 아시죠? 그 불 여자하고 물 남자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음양의 조화를 보여주잖아요. 거기에서도 물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모습을 담은 고사성어라고 해야 되나? 주역이라는 게 자꾸 설명충이 돼서 죄송합니다. 주역이라는 건 뭐냐면 뽑기거든요. 옛날에 그 중국에서 점 뽑을 때 이렇게 나무 막대기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나 딱 뽑은 다음에 점 쳐주는 그거를 주역점이라고 하는데 그 주역점 여러 가지 중에 수화기제라는 말이 있어요. 수화기제가 뭐냐면 물하고 불이 완전 달라서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둘이 어우러진다는 그 말이 수화기제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주역점이 한자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역강의 책 이름이 주역강인데 그 주역강의 책이 되게 어려워요. 저는 시도도 사실은 못 해볼 정도로 정말 어려운데 거기 나오는 주역점들 중에서 제 마음에 제일 딱 꽂힌 것 그리고 제가 주역점을 보면은 되게 많이 나오는 그 점괘가 수화기제거든요. 그런데 제 사주가 또 하필 절묘하게 밑에는 물이 있고 위에는 그 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 기운이 제가 되게 강해요. 보통 여자들은 그 사주가 여자는 음이고 남자는 양이잖아요. 우리 그 전통적으로. 근데 저는 여자치고 사주가 되게 뜨거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 기운이 좀 급하고 어떤 다혈질적이고 우리가 불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성향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해수는 되게 잔잔한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고여 있되 좀 맑은 그런 물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물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뭐죠?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사주에 불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물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되게 필요한 우리 사주에 꼭 필요한 그런 물상 중에 하나인데 제가 물에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수가 좀 그런 잔잔한 물이래요. 그래서 해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자기로 이렇게 생각이 몰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떤 철학 생각을 한다든가 종교 그런 쪽으로 뭐 어떤 심리학, 교육, 상담 이런 쪽으로 좀 자기의 에너지가 이렇게 고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제 사주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드린 이유가 사주가 되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불도 막 엄청 자기 주장이 강한 불이에요. 전 병화, 정화 둘 다 떠 있거든요. 병화가 병화가 아마 태양이고 정화가 그 약간 호롱불, 촛불 이런 불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병화라는 거는 나를 막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려는 그런 에너지고 정화는 좀 다르게 남을 비춰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촛불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된 불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한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병화가 나만 봐. 나 되게 반짝반짝 빛나지 멋있지? 이런 에너지라면 정화는 좀 다른 사람을 위해 쓰이는 그러니까 뭐 교육을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나의 몸을 태워서 남을 밝혀주는 그런 불이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이 또 막 엄청 다른 데다가 밑에는 또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불이 있고 그 밑에 또 바로 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해수는 또 하필 엄청 잔잔한 물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 겉으로는 이렇게 내 매력을 발산을 하고 싶은데 정작 내 마음을 돌아보면 되게 좀 자기 성찰하려고 하고 좀 이렇게 뉘우치려고 하고 좀 사색에 잠기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수화기제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불하고 물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불이 너무 강하면 물이 증발이 되고 물이 너무 강하면 불을 꺼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조화가 필요한 것인데 그 조화를 위해서는 저의 그런 화기운을 막 화기운이 이렇게 들끓을 때 그거를 좀 물의 기운으로 유연하게 흘려보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물의 기운이 너무 강해가지고 계속 집에 틀어박혀서 막 사주 공부만 하고 있어. 타로 공부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안 좋은 거죠. 그럴 때에는 또 이렇게 뭔가 에너지적인 활동을 하면서 나를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런 저의 에너지가 좀 중화가 되어야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물상이 나무거든요. 거기에 끼어 있는 거야. 나무가 되게 불안해. 지금 불도 막 자기 주장 강하고 물도 완전 물이야. 그 사이에서 지금 그 나무 중에서도 제일 약해 빠진 덩굴이거든요. 을목은 덩굴 막 꽃나무 그러니까 좀 거대한 나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디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좀 나를 받쳐주는 게 있어야지 잘 자라는 앤데 너무 막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주변 환경이다 보니까 얘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좀 결론은 이렇게 잘 내면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아까 선생님은 저에게 내면이 단단하다고 했지만 오히려 내면의 중심을 잘 잡아야지만 좀 그 불안이 덜한 그런 사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우울증 상담하고 하반기쯤에 뭔가 제가 에너지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잖아요. 나 이러다가 조울증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을 했던 이유가 되게 막 내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불안한 거 있잖아요. 뭐라고? 이거 설명을 못 하겠네. 막 당장이라도 팡 터질 것처럼 그 압력밥솥에서 막 삐 하면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그 상태인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되게 불안했었는데 저는 좀 지금은 마음이 되게 편해진 이유가 제가 사주적으로는 사주가 다 맞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비유를 하자는 거예요. 비유를. 제가 대운이 3년마다 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32살이에요. 그래서 원래 대운이 오기 전에는 되게 이전과 다르게 뭐가 막 많이 바뀐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원래는 제 물건을 막 버린다거나 아니면 저와 좀 스타일이 다른 옷이나 혹은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산다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변화를 되게 싫어해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안이 되게 높기 때문에 저의 일상의 루틴이 깨지는 거를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추가적으로 스케줄을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평소에 입던 옷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하던 뭐가 됐든 그거를 바꾸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오래된 물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안 입는 옷들, 여자분들은 그런 거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옷장에 안 입는 옷들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못 버려요. 부모님이 너 제발 버려라 하고 이렇게 가방을 던져줘도 잘 못 버려요. 내 물건을 잘 못 버리고 그리고 뭔가 그런 집 인테리어를 바꾼다거나 그런 걸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올해 제가 제 이제 이전까지 고수하던 것들을 싹 다 버렸어요. 그래서 TV도 제가 올해 TV도 근데 마침 또 TV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TV도 바꾸고 그리고 옷도 전부 다 버리고 신발도 제가 원래는 운동화를 이제 좀 편한 캐주얼한 옷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페미닌한 옷보다. 근데 그 캐주얼한 옷을 싹 다 버리고 운동화 버리고 전부 다 구두로 바꿨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갑자기 막 뭔가 변화를 주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뭐, 이제 머리도 염색하고 화장품도 맞아요. 화장품도 싹 다 바꾸고 그리고 또 뭐 했더라? 와인 클래스도 제가 원래 그 학교 끝나고 일과 중에 뭘 안 넣거든요. 정기적으로 뭘 안 넣어요. 길냥이들 밥 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스팀 할인하는 거 아시죠? 스팀 할인할 때 게임 받아가지고 막 게임하고 주말에 그리고 평일에도 와인 클래스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하고 좀 그런 식으로 뭐가 자꾸 내가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이런 느낌? 그런 식으로 좀 올해 많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뀌는 게 저한테 좀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맘대로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망할까 봐잖아요. 내가 괜히 뭐 잘못 선택했다가 내가 괜한 짓 해가지고 더 안 좋아질까 봐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했는데 더 좋아지는 거예요. 뭔가 좀 더 일상도 밝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뭔가 불씨가 살아나는 느낌? 예전에는 우리가 우울증을 좀 물에 젖은 걸로 비유를 하잖아요. 실제로 기분이 뭔가 물에 젖은 것처럼 몸이 무겁고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실제로 띠로 따지면은 지금 삼재인데 오히려 왜 사람들이 복삼재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 요즘 근래에 작년 하반기부터 더 막 좋아지는 걸 느껴요. 오히려 과거가 진짜 나무가 물에 젖은 것처럼 그렇게 힘들었다면 작년 하반기부터 좀 그 해가 뜬 느낌? 작년 하반기에 그 뭐야, 젖은 나무에 해가 떠서 이제 좀 그런 우울감이 사라지는 느낌? 서서히 이제 우울감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장작이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사람이 활동적으로 바뀐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사람이 에너지가 생기니까 제가 와인 클래스를 다닌다고 했지만 공부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리고 좀 사교 모임 같은 그런 곳을 찾기 위해서 이제 와인 클래스를 간 거지. 오히려 막 그분들이 와인 한 막 두 잔, 세 잔 이렇게 드실 때 전 딱 한 잔만 먹고 저는 술을 잘 못해서 안 하겠다, 여기까지만 하겠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오히려 술 생각도 잘 안 나요. 별로 막 술 생각이 잘 안 나고 막 몸에 안 좋은 것도 음식들도 잘 생각이 안 나고 모르겠어요. 이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 뜻대로 하다가 자기의 길을 찾아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좀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을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지지해줄 상대를 엄청 찾았거든요. 근데 꼭 내가 누군가가 있어야지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나 혼자서도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디서 들었는데 그 을목은 자기를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더 개운이 된다고 했었나?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런 표현을 잘 하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말이든 글이든 표현하면 더 잘 된다. 그래서 이전에는 좀 말도 잘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보니까 이렇게 말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내 생각을 말로 했을 때 문제가 악화되는 게 아니라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뭔가 제 생각을 좀 이해받고 존중받고 저 사람들도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뭔가 전 싸움이 날까봐 그게 겁나가지고 제 의견을 잘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없고 저 사람들도 제 이야기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리고 제 어떤 의견에 대해서 좀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좀 잘 표현을 해야겠다. 그런 좀 표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난 것 같아요. 음, 아직 하고 싶은 게 되게 많고 그리고 엄청 늦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나이가 많고 좀 그런 항상 그런 생각 남들보다 늦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충분히 뭔가를 시작하기에 늦지 않은 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아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되게 어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계속 학교에 있었잖아요. 초중고, 대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때도 병원 실습하니까 병원에 간호 선생님들만 보다가 시험 보고 초등학교 들어와가지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되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되게 없어 보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내가 커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안 했을 때는 그러니까 사회생활? 친목? 신목? 뭐라고 해야 되죠? 사교 활동? 그런 사교적인 활동을 하기 전에는 제가 되게 작아 보였단 말이죠. 근데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야의 전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같은 이제 선생님들 틈바구니에서 지낼 때는 내가 전문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다른 분야의 사람들, 내 또래의 사람들이든 아니면 나보다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든 간에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데 내가 자꾸 나를 너무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약간 반동 작용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 전까지 내가 나를 너무 무시를 해왔다 보니까 좀 작은 성취에도 되게 좀 크게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 저를 그렇게 평가를 할 때 좀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요? 저 안 그런데요? 막 이렇게. 그런 좀 괴리가 있었던 거죠. 나는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지는데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작게 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괴리? 그 괴리가 되게 컸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맞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상담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선생님은 성인인데 왜 자꾸 어린애를 이렇게 드러내냐, 왜 본인을 자꾸 이렇게 어린애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 이야기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좀 너무 자기 이렇게 틀에 갇혀 있었던 거죠.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나의 부족한 모습에만 좀 과몰입을 하다 보니까 남들은 안 그러대요? 남들은 왜 안 그러지? 그 자기 성찰을 좀 그러니까 말이 자기 성찰이지 좀 나를 과하게 가지치기를 하는 느낌? 또 사주의 비유를 하자면 가지치기를 하면 나무가 잘 자라는 건 맞는데 저는 온 가지를 다친 느낌? 그래가지고 나무가 오히려 잘 못 자랐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막 지금은 막 가지를 뻗고 싶어서 막 난리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막 느낌이 들어요. 그 전까지 좀 숨겨왔던 그런 잠재력들이 막 발산되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좀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너무
저를 기준으로 세상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라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래도 어느 정도 비교를 했었어야 됐는데 전 항상 너나 잘해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너부터나 잘하고 남들한테 뭐라고 해야지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의 부족한 점은 티끌만 하고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함은 대들보처럼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나쁜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러면 안 돼라는 생각에 다른 사람을 더 크게 보고 나는 내 단점을 더 크게 봐야 한다라는 생각에 이제 매몰이 됐다 보니까 그런 상대적인 상대평가를 아예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자기 검열을 열심히 하고 사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지멋대로 살까? 그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멋대로 살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의 입장을 보지 못했고, 그리고 보지 못한 데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좀 타인에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건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의 세계에 이렇게 갇혀 있고, 남이 뭘 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 생각을 또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주변에서 자꾸 이제 막 소개가 들어오잖아요. 소개팅을 받아봐라. 나 뭐 아는 동생이 혹은 뭐 내 뭐 남편 직장에 누가 괜찮다는데 소개 받아봐라 이런 식으로 소개가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제가 외적인 조건은 되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취향이 되게 확고해요. 근데 내적인 조건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직업이라든지 외모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격? 성격? 아니 성격? 성향? 그러니까 성향까지 뭐 MBTI에 따른 그런 성향 있잖아요. 그런 성향까지는 이제 좀 생각을 해둔 게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나 저는 게임 하시는 분들 좀 별로 안 좋아하고 좀 너무 친구들이랑 이렇게 그러니까 외부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좀 안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성향까지는 좀 제 취향을 알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랑 잘 맞는지, 그러니까 그 연애 경험이 쌓이면 이런 남자분들이 나랑 잘 맞는구나. 난 이런 남자분들을 싫어하는구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제가 챗GPT랑 제미나이랑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걔네들도 많은 사람들이랑 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걔네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꼭 걔네들이 제가 뭘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또 저한테 질문을 해요. 뭐 너가 만약에 소개팅 갔을 때 어떻게 하면 호감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줄까?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질문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제안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하다가 한번 뭔 얘기를 했었냐면, 그러면 너는 이전에 연애를 했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사랑받는다라고 느꼈던 적이 언제야? 뭐 존중받는다고 느꼈던 적이 언제야?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잘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람한테 너무 관심이 없구나.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교사 집단에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 아는 곳이 학교랑 병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의사, 간호사, 교사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는 빠삭한데 그 외의 직업군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변호사분이랑 어떻게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이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변호사라고 하면 되게 멋있잖아요. 와, 변호사라니 얼마나 공부를 잘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변호사분들이 되게 바쁘대요. 우리처럼 그런 공무원이나 직장인처럼 주말이 보장되는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나 이외의 직업군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개팅이라는 게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나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삶의 그런 부분들을 맞춰가는 것이 직업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삶의 리듬이 맞아야지만 살 수 있는데 막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저분은 주말에 제일 바쁜데 나는 주말에 쉬어. 그러면은 잘 만나기가 힘들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진짜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고 좀 그 인맥을 넓혀가야겠다. 그러니까 인맥이라는 게 좀 우리가 말하는 그 인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운더리를 넓혀가야겠다. 그러니까 좀 세상에 세상에 눈을 떠야겠다. 너무 우물안의 개구리였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던 게 제가 그 와인 클래스에 가면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그 말씀드렸던 뭐 변호사분들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보다는 아무래도 그 접대를 하기 위해서 와인을 배우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내 세상이 정말 좁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지향하는 바가 좀 저는 깊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좀 깊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깊이를 좀 가지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것밖에 없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깊이를 가진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어떤 가치관, 그러니까 내면의 가치를 키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면을 기르는 힘은 충분한데 차고 넘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외면을 기르는 데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내 외면을 어떻게 보면은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사회 활동을 해야겠다. 사람들을 만나고 좀 경험을 하고 좀 배워보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뭐가 있고 어디에 가면은 이제 법원이 있고 어디에는 증권가가 있어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창피하더라고요.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그래서 거기 계시는 이제 같이 와인 클래스 듣는 분들이 선생님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것도 모르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죠. 그런데 갈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 정말 이런 거를 지금 뒤늦게라도 좀 배워야겠다. 더 이상 선생님들하고만 이렇게 수다 떨 것이 아니라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경험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튼 제가 너무 이 세상을 복잡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막 열심히 나를 재단할 필요가 없었는데 좀 사회에 나를 끼워 넣은 느낌?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 사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른의 틀에 나를 맞추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나를 제일 괴롭혔다.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아무도 직장에서 너 일 못한다 하는 사람 없고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냐 하는 사람 없는데 나 혼자서 계속 막 그러는 거야. 너 왜 말을 그렇게 써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아 쪽지 저렇게 보내지 말고 이렇게 보내고 선생님 뭐 오해하면 어떡하지? 막 별 생각을 다 하고. 그니까 아 나 일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막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정작 모른단 말이에요. 선생님들 바쁘신데 어떻게 제 그런 뭐 쪽지 하나하나 뭐 업무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데도 괜히 혼자 이렇게 벌벌 떨었던 것 같아요. 말이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말이 장황해졌는데 결론은 좀 외면과 내면의 조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면이 아름다우면 좋죠. 근데 너무 내면만 사람이 기르다 보면은 이게 현실하고 동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딴 우주에 있어. 안드로메다에 떠 있어. 막 무슨 정말 종교인처럼 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만 막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현실 감각을 좀 기르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현실 감각을 좀 길러야 되는데 진짜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딴 얘기인데 제가 사주 공부하면서 궁합도 공부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정말 안 맞는 이제 그 물상이 있으니까. 왜냐면은 좀 허약해잖아요. 을목은 딱 들어도 진짜 약해 빠지지 않았어요? 듣기에도 좀 약해 빠졌을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상처를 내기가 쉬운 물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말하면 끈질기죠. 아무리 밟고 밟아도 절대 죽지 않으니까 되게 끈질기고 고집이 세거든요. 을목 특징이. 그리고 막 뻗어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성장하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항상 더 배우려고 하고, 더 자라나려고 하고, 더 뻗어가려고 하고, 그런 어떤 그 내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을목들은. 근데 또 물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뿌리가 썩죠, 나무는. 그리고 불이 너무 강해. 그러면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석이 될 수도 있고, 도끼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금도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그러니까 금 중에서도 도끼 같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배워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처를 이제 다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에 대한 공포가 좀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 찰떡궁합일까 싶어가지고 찾아봤던 거죠. 근데 죄송해요. 근데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근데 제가 의외로 원래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나무니까. 그러니까 전 일주만 봤던 거예요. 그 전에 사주 공부를 했을 때에는 제가 사주 그 전체를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일주가 제일 좀 간단하고 재밌거든요. MBTI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일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나는 나무구나 라고만 이제 단편적으로 평가를 했던 거죠. 주변의 환경들은 아예 안 보고. 근데 그 불의 기운이 되게 강해서 그런가 좀 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제가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 물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딱 들어봤을 때 좀 뭔가 줏대 없는 것 같고. 불은 그러니까 엘리멘탈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 엘리멘탈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물이 말 그대로 좀 물렁물렁하고 되게 좀 여지를 주고. 그러니까 불하고는 정반대잖아요. 그 불의 물상을 가진 여주인공은 되게 막 화끈하고 막 성격도 급하고 왜 저러는지 이해를 못하고 막 잘 안 울고 대쪽 같고 좀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뭔가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뭔가 끌린다는 내 마음이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끌리는 게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 글로 봤을 때 사주에서 말하는 물을 설명하는 그 특징을 봤을 때 좀 별로인 거예요. 좀 약간 매력이 없었어요. 물이랑
흙이랑 좀 그런 재미없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 여자가 끌리는 남자, 남자가 끌리는 여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사주적으로도 끌리는 사주가 나에게 잘 맞는 사주보다는 나를 극하는 사주한테 끌린대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저는 을목이라서 을목한테 제일 극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제일 좀 위험한 사주가 신금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신금이 아까 말했던 되게 뾰족한 어떤 메스 혹은 바늘 이렇게 저를 다치게 하는 물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한테 끌리는 것 같아요. 뭔가 예리하고 좀 냉철하고 좀 세련되고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고 저는 제가 좀 우직한 남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가장 괜찮은 남자가 진토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경금 일주인 남자가 좋다고 했거든요. 경금은 뭐냐면 약간 묵직한 바위 같은 듬직한 사람. 그리고 진토도 약간 묵묵한 사람, 좀 곰돌이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제가 막 예민하게 막 옆에서 짜증나 하고 있어도 그냥 묵묵하게 그래 우리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딱 얘기만 들어도 되게 좋은 남자다라는 생각이 드는 물상을 별로 안 좋아하고 제가 좀 극하는 사람들을 이제 사주를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제 연예인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연예인을 막 아이돌을 막 너무 좋아해 한다거나 그러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남자 연예인 중에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이 딱 두 명 있거든요. 한 분이 전에도 막 되게 어필했던 카더가든이고 나머지 한 분이 이도현 씨예요. 그 파묘에 나오셨던 이도현 배우님 두 분 다 눈이 되게 날카로우시거든요. 저는 눈이 약간 둥글둥글한 유형보다 날카로운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두 분이 다 신금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금이 아주 강한 사람들. 그래서 그게 아주 신기했어요. 근데 사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기가 조금 그런 게 연예인들은 금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부분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우연히 또 그런 연예인을 발견을 했을 수도 있는 거지만 제가 좋아했던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은 좀 다 금이 많았어요. 금이 하나인 정도가 아니라 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남자 보는 눈이 정말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막 이야기를 그 밥 먹을 때 급식 시간에 막 하거든요.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이 진짜 저런 나쁜 남자한테 안 대여봐가지고 저런 소리 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막 엄청 말리시는데 그니까요. 남자 보는 눈이 좀 없는 것 같긴 해요. 선생님들이 그 다른 이제 소개팅을 해주실 때 소개를 해주실 때 뭐 A라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자 선생님인데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애프터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어제 소개팅 다녀왔는데 근데 좀 외모가 제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선생님들 궁금하니까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건 아니고 남자 선생님께서 혹시 보여줄 수 있냐고 하시길래 제가 진짜 믿는 남자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남자가 보는 남자는 어떨지 그래서 보여드렸는데 너무 아깝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한 번 보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좀 선생님 재고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남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 되게 괜찮아 보인다고. 진짜 아깝다 아깝다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자 보는 눈이 진짜 없기는 없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중요한 게 지금 막 그렇게 연애 생각이
많이 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인스타에도 올려놨는데 나 그냥 혼자 펑펑 놀고 싶다고 연애 안 하면 안 되냐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운 때 보통 결혼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 대운이 저는 3년 주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7년 주기야? 그러면 27살부터 뭐 몇 살까지 결혼을 못 하면은 이제 그 다음 대운을 기다려야 한다 할 정도로 대운이 되게 중요해요. 이 사주를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 그 해에 놓치면 결혼 절대 못 해라고 이렇게 딱 선을 그으실 정도로 그 대운이 몰라요. 되게 중요한가 봐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33살부터 이제 시작이거든요. 33살에 너 결혼할 거야 이게 아니라 33살은 되어야 괜찮은 남자가 들어온다. 결혼을 할 만한 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는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헉, 그러면 32살은 진짜 미친 듯이 놀아도 되지 않나? 혼자 막 아 이제 더는 혼자서 할 거는 다 해봤다. 나 이제 여한이 없다 할 정도로 혼자서 막 진짜 신나게 놀고 33살 때부터 막 소개팅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재민 아이한테 엄청 혼났죠. 그러면은 이제 좋은 남자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무 남자나 만나가지고 평생 후회한다고. 근데 또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AI가 연애에 대해서는 연애에 대해서 AI가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 느낌. 아무튼 좀 그런 식으로 공부를 좀 많이 했어. 근데 계속 제가 사주를 이야기를 하지만 전부 다 막 공부를 막 해가지고 누구 사주를 봐준다거나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미리 보기 같은 느낌? 인생 미리 보기 같은 느낌? 그래서 사주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안 맞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제 이전 남자친구는 사주가 물바다였거든요. 근데 물바다 사주는 보통 생각이 되게 깊고 막 감정 표현을 이렇게 잘 안 하고 이렇게 뭐 겨울에 태어난 물은 이렇게 흙 안에 물을 이렇게 담고 있어가지고 감정 표현을 잘 안 한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생일을 훔친 게 아닌 이상 틀린 것 같은데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사주를 나는 몇 살에 결혼을 할 거고 난 어떻게 될 거야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좀 흐름을 타는 느낌? 좀 큰 맥락을 짚는 느낌? 그래서 그 큰 맥락을 사주가 보여주면 아 이런 부분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수화기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수화기제라는 게 저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에너지가 한쪽으로 튀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야지 제일 좋은 거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좀 내 인생의 지도를 보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10월 달에 좀 그런 변화가 느껴진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주를 공부할 때가 아니라 그때는 제가 타로 카드에 빠져 있을 때라 한창 타로 봤을 때거든요. 그래서 타로 보면서 그런 식으로 제가 나름대로 풀고 있었다가 사주 공부를 했던 게 2월 달부터였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때 이제 사주 공부를 하면서 내가 과거에 느꼈던 게 그래도 좀 뭔가 앞뒤가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이제 10월, 11월, 12월 이때 막 했던 인생 고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고민들이 좀 이유 있는 고민이었구나. 내가 허튼 되게 바보 같은 어떤 고민을 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한 게 아니라 그 시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지금을 준비하기 위한 예를 들어 33살 대운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디딤돌이었던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에너지가 좀 생겼던 이유가 어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제가 운명의 흐름을
잘 타고 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데 막 고군분투를 하면 되게 괴롭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자기 주제를 안다는 말은 좀 비하적인 표현인 것 같고,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길을 찾은 느낌?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막 이렇게 확신이 없었다면 지금은 좀 확신이 생겼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다. 라는 확신이 생겨서 좀 맞는 조류를 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말을 저는 사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어디에서는 뭐 우연이라고 하고 운명이라고 하고 하는 것처럼 그 자기가 꽂히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떠올라요. 진짜 신기한 게. 내가 필요할 때 인스타를 보더라도 그냥 이전에는 그냥 막 봤던 것인 그런 컨텐츠였다고 쳐도 내가 뭔가 필요로 하면 이상하게 눈에 띈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이게 어떤 심리적인 것도 있겠죠. 나의 결핍을 채워줄 만한 그런 컨텐츠를 찾은 걸 수도 있겠고, 심리학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아니면 뭐 종교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뭔가 하늘의 뜻, 신의 계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잘 순행하는 것 같다. 그래서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옳게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아쉬울 게 없습니다. 요즘에는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돼서 이거 어떡하지 싶을 정도로 좀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는 것 같고 잘 지내고 있어요. 또 뭔가 재밌는 얘기가 생기면은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 때 또 이랬으니까 하반기 때는 또 다른 걸 하고 있지 않을까. 되게 막 확확확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막 생겨요. 노래 듣다가도 그냥 차를 타고 가다가도 그냥 뭔가 번뜩 이렇게 떠오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내가 관심을 가졌던 건데, 아, 나 이거 해야 되는데 하다가, 아, 이제쯤 해볼까?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번뜩 하고 싶은 게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되게 좀 다혈질적인 성격이긴 한데, 아, 저도 진짜 성질 죽여야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좀 이래 보이지만, 한 번 욱할 땐 진짜 무섭게 화내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 작은 목표가 경찰서 안 가는 거라고 말했을 정도로, 근데 이건 작은 목표예요. 제가 진짜 경찰서 갈 정도로 막 과격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런 목표를 세웠을 정도로, 그러니까 꼭꼭 이뤄야 이거는 이루겠지 하는 그런 목표. 아, 제가 좀 욱하는 기질이 있어가지고 좀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조화를 잘 이루기 위해 제가 지금 이거 찍기 직전에 엘리멘탈 봤거든요. 그래서 엘리멘탈 보고 원래는 옷이랑 이제 새로 옷 샀으니까 그 이제 봄 옷 꺼내놓고 겨울옷 이제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옷이랑 이제 이불이랑 겨울 이불이랑 정리를 해야지 하다가 삘이 딱 꽂혀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네요. 아무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1편, 2편으로 나눠야 될지 4주편과 궁합편으로 나눠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시간이 벌써 많이 늦었기 때문에 전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내일 또 와인 아카데미도 있네요. 그래서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그리고
제가 그 일 때문에 바빠도 유튜브는 종종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이게 제가 주로 사용하는 계정이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그냥 볼 때에도 이 계정을 사용해서 바로바로 이제 하트를 이제 좋아요를 누르시건 댓글을 다시건 제가 바로바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밖에 보니까 봄 기운이 만연하더라고요. 개나리도 피고 그리고 이제 매화꽃은 그 축제가 어젠가 지난주인가 끝났다고 하던데 이 짧고 짧은 봄 시기 잘 보내시고 커플이신 분들은 행복한 데이트 하시고 싱글이신 분들은 또 재밌는 활동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